안녕하십니까. 저는 JK 영어학원에서 서울여고 영어 내신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홍호준입니다. 이번에는 킬러 문항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이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여고의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어떤 특징을 취하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문제 저작권으로 인해서 이 시험 문제 그대로를 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부분을 AI를 통해서 이제 일부 변형이 되었지만 우리가 전달하는 바는 잘 전달할 수 있게 의미의 변형은 없습니다. 단어와 구문의 변형만 있을 뿐이에요. 자, 일단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 이 밑줄 친 A에 밑줄 친 A는 이제 여기에 있죠. 여기 이제 짧게 있긴 한데 A에다가 주어진 보기, 여기 보기의 내용이네요. 그래서 필요한 어구들만 골라가지고 어법에 맞도록 한 번씩만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읽어야 하는 부분이 여기에요. 어형 변화가 있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독해를 해볼 텐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건지를 좀 캐치를 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 부분을 선생님이 좀 도와줄게요. 자, 이제 미러 뉴런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됐대요. 얘가 이제 주어져 이렇게. 근데 그게 아주 심오하게 바꿔왔대요. 우리의 이해를 바꿔왔대요. 근데 이 이해가 뭐랑 관련된 이해냐면 전치사 명사 이렇게 묶어주면 기본적인 인간의 능력에 대한 이해를 바꿔주어 왔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문장을 읽고 나서 들어야 하는 생각이 뭐냐면 미러 뉴런이 발견이 됐구나. 그래서 인간의 능력에 대한 이해가 뭔가 새롭게 이제 생겼구나. 뭐 이 정도로만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땡땡 이 표시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인간 능력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읽어야죠. 어떤 식으로 바뀌었니? 자, 여기에다가 네모를 쳐보겠습니다. Learning through observation 이라고 되어 있죠. 자, 관찰을 통한 학습이래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하네.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관찰을 통해서 학습을 한다 라는 거죠. 그러면 얘들아, 관찰은 사실 뭐랑 관련이 있을까? 거울 뉴런이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 정도로만 한번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자,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뭘 얻냐면 우리의 지식에 많은 것을 얻는데요. 자, 여기 이렇게 한번 끊어져요. 자, 우리 by ing라고 하면은 이제 많이 나오죠. ing 함으로써 라는 뜻입니다. 자, 관찰함으로써, 봄으로써 뭐를? 부모님과 또래 친구들의 행동을 봄으로써 라고 되어 있어요. 부모님과 또래 친구들을 관찰을 했대. 관찰을 했더니 지식을 많이 얻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그냥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라고 했어요. 자, 분홍색 네모가 지금 이 다음 문장에서 더 자세하게 쓰여지는 게 보이시나요? 관찰을 통한 학습. 또래랑 부모님의 행동을 봤대. 관찰이죠, 이게. 관찰. 그래서 지식을 얻는데요. 학습이죠. 정확히 요렇게 같은 말로 뭐가 됐냐면 패러프레이징이 됐어요. 자, 선생님 패러프레이징이 뭐예요? 맥락상 동의어예요. 재진술이에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을 해주는 거죠. 어렵게 말하면 쉽게 말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 문장 봐볼게. 이제 첫 주 만에, 이제 태어난 지 첫 주 만에 이 새로 태어난 갓난 애기들도 뭘 보여주냐면 이 선천적인 능력, 경향을 보여준대요. tendency 하면 이제 경향이죠. innate는 타고난, 선천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천적인 경향을 보여주는데 자, 그 경향이 어떤 건지 이렇게 수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혀를 extend, 이렇게 늘린대요. 이렇게 내민다라는 거죠. 혀를 이렇게 내민다라는 거죠. 자, 근데 뭐 할 때? 그들의 부모님이 같은 것을 할 때 부모님도 혀를 내밀면 애들도 혀를 내미는 타고난 경향을 보여준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부모님이 내미는 거를 봤어. 그게 뭐야? 관찰이지. 애기들이 딱 관찰을 했어. 그러면은 애들도 혀를 내민대. 이게 뭐야? 학습이죠. 그래서 지금 이
다음 문장은 또 관찰에 의한 학습을 정확히 똑같이 재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러한 종류의 imitation은 모방이죠. 네, 모방. 그런데 여기에 중간에 뭐가 있냐면 however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쵸? 자, 우리가 앞서서 봤던 글에서는 관찰을 통해서 우리 학습해요 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그러나라고 했으니까 이거 잘 읽으라는 표시입니다. 이해되셨죠? 여기서부터 조금 다른 맥락이 나올 수 있거든. 자, 어떻게 말하는지 봅시다. 이러한 종류의 모방은 자, 요거 단어를 꼭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 이게 플러가 결함이에요. 리스가 결함이 없는 거죠. 근데 결함이 없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이야, 얘들아? 결함이 없는 게 아니야. 결함이 있단 소리죠. 그쵸? 예, 약간의 뭔가 결함이 있대. 그러면은 어떤 결함이 있을까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야 되죠. 이 결함이 뭘까? 다음 문장에 나오겠죠. 자, 당신은요 반드시 볼 수는 없어요. 관찰할 수는 없어요. 혀가 이렇게 protruding이라고 하면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혀가 앞으로 나오는 거를 관찰할 수가 없어요. 당신이 할 때마다, 자, every time 주어 동사라고 하면은 주어가 동사할 때마다 라고 읽어주세요. 네, 주어가 동사할 때마다. 너의 애기 앞에서 당신이 그거를 할 때마다 이 혀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를 반드시 볼 수는 없을 거래. 자, 위에서는 관찰을 통한 학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부터는 약간 흠이 있습니다. 그 흠이 뭐냐? 당신이 혀를 내민다고 해서 할 때마다 매번 그럴 때마다 혀가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건 아니야. 관찰은 했어요. 그런데 이게 모방으로 100% 이어지지 않는 게 지금 흠이죠. 이게 아니라는 소리죠. 그쵸? 자, 그럼 보세요. but. 여기서부터 또 잘 읽으라는 소리네요. 그쵸? 자, 만약에 당신이 혀 내미는 거를 many times, 여러 번 하게 된다면 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 번 하게 된다면 자, 그 반복된 노출은요. 자, 얘들아, 여기서 반복된 노출은 뭐야? 애들이 혀 내민 거를 본 거야. 그치? 관찰이죠, 이게. observation. 관찰을 많이 하게 되면 증가시킨대요. 뭐를? 삐리리를.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 한번 봐볼까? 만약 당신이 혀 내미는 거를 많이 하면 이제 이 반복된 노출이 뭘 증가시키냐면 삐리리를 증가시킨대요. 그래가지고 애들은 옹알옹알대고 나중에 뭐 하기 시작하냐면 그 소리를 모방한대요. 부모님이 만들어내는. 또 이렇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말이 뭐예요, 지금? 많이 지금 이제 관찰을 하게 되면 애가 모방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뭐 이런 말이 되지 않을까요? 그쵸? 이해되셨나요? 이 모방이 100%는 아닐지라도 점점 올라간다, 이런 말이 나와줘야 합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보기에 있는 단어들을 활용해 가지고 만들어 줘야 해요. 네. 자, likelihood는 가능성이라는 뜻입니다. 일단 단어 먼저 뜻을 좀 적어 볼게. 얘는 아기들이죠. 애기들. 이건 모르는 사람 없겠죠? 자, action, 행동입니다. 자, reproduce가 무슨 뜻이에요? 재생산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재현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재현하다. 그 다음에 of, 그 다음에 parents, 그 다음에 in, 그 다음에 speak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문제를 봐보세요. 필요한 어구들만 고르라고 했거든요. 필요한 어구들만. 이게 킥이에요. 이게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가 빠지는지를 좀 캐치를 해야 돼요. 가능성 써야 되겠죠. 근데 어떨 가능성이야? 반복된 노출이야. 애기들이 부모님이 이렇게 혀 내미는 거를 자꾸 노출시켰어. 그럼 애기들은 혀 내밀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혀 내미는 주체가 누구야, 얘들아? 애기들이죠. 그럼 필요한 어구들, 애기들 필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행동. 필요한 것 같아요? 모르겠으면 일단 패스. 자, 요거 재현하다. 그 행동을 재현할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니까 얘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쵸? 일단 오브 모르겠으면 패스. 자, parents 필요해요? 애기들이 모방할 가능성인데 부모님이 필요한가요? 네, 필요 없죠, 지금 여기서.
그 다음에 말하다? 갑자기 말하다가 왜 나와? 신생아인데 갑자기 말할 이유는 없죠? 네, 얘 필요 없죠.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 좀 버릴 수 있어야 해. 자, 어려운 걸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동격 들어보셨어요? 영어에서? 네, 동격의 개념. 동격의 접속사 that을 쓰고 이 뒤는 우리가 완전한 문장이라고 하죠. 예, 목적어 또는 보어라는 뜻의 얘는 완전한 문장입니다. 자, 여러분, 동격을 구로 쓸 수 있다는 거 알고 있나요? 무슨 말이냐면 더 likelihood를 구로 쓸게요. 자, 얘는 뭘 썼냐? 지금 주어와 동사가 포함된 절로 쓴 거고요. 우리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구로 써볼 거예요. 자, 구로 쓸 때는 동격에 of ing라고 선생님은 별도로 이름을 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of를 써주시고 이 동사를 ing로 달아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해석이 어떻게 되냐? ing 할 가능성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전치사 뒤에 있는 애를 동명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나요? 네. 전치사 뒤에는 명사의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동명사가 붙죠. 자, 근데 우리 준동사에는 의미상의 주체라는 게 있어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플러스 목적어, of 플러스 목적어를 씁니다. 근데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여기에다가 소유격을 쓰거나 목적격을 쓰거나 아니면 그냥 명사를 그냥 그대로 쓰셔도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두 개가 같은 말이 돼요. 주어가 동사할 가능성, 이 명사가 ing 할 가능성. 그래서 이 두 개를 똑같다라고 여러분들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이걸 통해서 풀어볼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만약에 부모님 너희가 이 행동을 여러 번 하게 된다면 이 아기에게서 받는 이 반복적 노출이 뭘 증가시키냐면 모방의 가능성을 증가시켜 라고 되겠죠. 그러면은 the likelihood를 써주면 되겠죠. 가능성을 증가시킬 거야. 근데 어떨 가능성이에요? 자, 동격의 of ing 재현할 가능성이죠. 그치? 그래서 이 reproduce에다가 우리가 ing를 붙여가지고 써주는 겁니다. 자, 뭐를 재현해요? 그 행동을. 그치? the action 이렇게 되겠죠. 행동을 재현할 가능성이 증가된다. 자, 근데 그 행동은 누가 하는 거죠? 여러분? 애기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the babies가 어디로 와야 돼? 여기 사이에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the babies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정답이에요. 네, in 버리시고요. 네. 그래서 요거 개념을 지금 절과 구를 사용해가지고 동격으로 만들 수 있냐 없냐 이거 물어보는 거 굉장히 수준이 높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얘를 서울여고 대표 킬러 문항으로 뽑아 보았어요. 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서울여고 어떤 내신 킬러 문항의 특징들을 좀 간략하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여고 문항, 킬러 문항 유형 특징입니다. 첫 번째, 본문을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이 영어의 기본기가 없으면 고득점, 즉 1등급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여기에 본문은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다 열심히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보는 거는 이 문제 유형과 여기 보기 처음이죠. 즉, 여러분들이 얘가 본문 그대로가 아니에요. 다 바뀌어서 나와요, 서울여고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이 보기의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단어들을 통해서 영작할 수 있는 능력, 즉 아까 likelihood를 대절과 이제 구로 쓸 수 있는 거, 요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결국에 어떻게 해야 되냐? 기본기를 많이 쌓아야죠. 중3 때 여러분들이 어법과 구문과 이런 고등의 베이스를 쌓지 않으면
우리 학기 중에 그걸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여력이 좀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본문 공부하느라 바쁘거든. 단어 하느라 바쁘거든. 게다가 영어 말고 다른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이거 다 할 시간이 좀 버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겨울방학 때 미리 좀 잡아놔야 한다는 점. 자, 두 번째. 영작에 이제 고등 내신에서 선호하는 어법 요소가 녹아들어 있다. 대표적으로 아까 라이클리후드에 대절 쓰는 거, 그 다음에 구로 쓰는 거, 오브 ing 쓰는 거, 뭐 이런 식의 대표적인 큼직큼직한 어법적 요소들이 있어요. 뭐 도치라던가, 뭐 의미상의 주어 아까처럼, 그 다음에 뭐 준동사, 동사 비교하는 거 이런 것들 좀 영작 할 때 어법 요소가 녹아들어 있다. 자, 세 번째, 상위권도 어렵다. 상위권 엄청 어려워해요. 영어 되게 잘했던 친구들도 막상 서울여고 내신에서 이 킬러 문항 딱 접하면 틀립니다. 이 문제 기억에 남는 거는 이 영어 되게 잘하는 친구였는데 이 문제만 딱 틀렸었어요. 이런 식으로 상위권도 어렵다. 그래서 결국에는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저희 학원에서는 이 지문을 이게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매 시간 선생님이 지문 텍스트 공부하면은 이 지문에 대해서 변형을 해가지고 서술형 연습을 할 수 있게끔 서울여고만의 자료를 좀 제작을 하고 있어요. 시중에 있는 그냥 돌아다니는 자료를 퍼와가지고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선생님이 직접 제작하고 직접 변형하고 여기에 어법적 요소 녹아들게끔 만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아이들의 이제 만족도도 높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성적 향상으로 이어졌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즉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서술형을 잡지 않으면 이제 쉽게 내신 점수가 나오는 학교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겨울에 좀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저의 이제 킬러 문항 풀이는 영상은 여기까지고 궁금한 점 있으면 학원으로 문의를 주시거나 아니면 뭐 설명회를 참석한다거나 그때 얼굴을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보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실 거예요. 학부모님들도 그리고 이제 우리 친구들도 2026년에는 이제 새해니까 고등학교 잘 해볼 수 있도록 화이팅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